안녕하십니까. 책에는 없는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상욱 소믈리에입니다. 소믈리에는 어떻게 와인을 즐길까요? 두 번째 시간으로 테이스팅하는 방법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은 너무나 아쉽게도 어려운 용어와 관념으로 인해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와인은 그저 훌륭한 음료이자 음식에 가장 잘 어울리는 소스입니다. 예를 들어 된장찌개를 프랑스 친구에게 소개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소이빈 페이스트 스튜라고 표현하기에는 된장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콩을 불리고 불리는 과정에서 좋지 못한 콩을 물 위에 떠올리게 됩니다. 떠오른 콩은 커피의 핸드피킹과 동일한 방식으로 걷어냅니다. 불린 콩은 삶아서 메주를 만들고 발효를 시키고 간장을 띄우고 남은 것이 된장이 됩니다. 찌개는 또 어떠한가요? 염도를 진하게 만들어서 밥이랑만 페어링하는 신기한 형태의 요리입니다. 자, 하물며 된장찌개도 이렇게 복잡한데 저희에게 친근하고 쉬운 요리지 않습니까? 저에게 친근한 와인을 보다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와인 관련 유명 만화를 보면 와인의 향을 맡고 보르도의 돌멩이에 비춘 햇살이 느껴진다고 하며 그 와인을 알아맞추는 식의 장면이 있는데요. 와인을 맞추는 행위는 철저히 속어법을 의거해서 와인을 유추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보다 원론적인 와인 맛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맛집에 가서 맛을 평가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죠. 바로 달다, 짜다 등의 표현인데요. 그 이유는 혀의 앞쪽에 단맛과 짠맛을 느끼는 감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남 중에서 첫 인상이 가장 오래 남듯이 맛 또한 처음 닿는 단맛과 짠맛이 오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4분의 1로 자른 생레몬 한 조각을 입안에 넣고 깨물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걱우걱 씹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침이 어느 쪽에서 고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혀 양옆으로 침이 고이는데요. 그쪽에서 신맛을 느끼는 돌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쓴맛은 항상 여운이 긴데요. 그 이유는 혀 뒤편으로 쓴맛을 느끼는 감각이 있고 혀 뒤로는 분명할 수 있는 목구멍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혀 중간에는 비교적 감각을 느끼는 돌기가 적다고 합니다. 그 밖에 레드와인에서 느낄 수 있는 탄닌은 감의 떫은 맛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강한 탄닌은 감 씨앗을 깨물었을 때 잇몸이 조여오는 강한 떫은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탄닌은 적포도의 씨앗, 껍질, 줄기로부터 오는 맛입니다. 그러므로 껍질이 두꺼운 까베르네 소비뇽이나 말베카 같은 품종은 더 탄닉한 와인으로 만들어집니다. 반면 피노누아, 산조베제 같은 껍질이 얇은 포도 품종의 경우는 실키하고 부드러운 탄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혀 앞쪽에서 짠맛, 단맛, 양옆으로 신맛, 혀 끝으로 느껴지는 쓴맛, 마지막으로 잇몸 쪽으로 느껴지는 떫은 맛이 있습니다. 와인을 포함한 모든 음료는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어떠한 맛이 도드라지지 않고 어우러졌을 때 우리는 좋은 음료라고 느낍니다. 예를 들어 막걸리의 경우 특유의 당미와 약간의 산미, 알코올, 그리고 그 모든 맛을 라운드하게 해주는 유질감의 밸런스가 어우러졌을 때 좋은 맛의 막걸리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막걸리를 매콤한 두부김치와 페어링을 하면 김치의 날카로운 질감이 유질감 있는 막걸리와 만나 천상의 마리아주를 형성합니다. 막걸리는 보다 입체적인 맛이 되고 김치는 더욱 부드러운 맛을 냅니다. 화이트 와인의 경우 당미, 산미, 알코올의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혀 앞에서 느껴지는 단맛과 혀 양옆에서 오는 신맛, 그리고 혀 끝에서 느껴지는 알코올의 조화가 좋으면 밸런스가 좋은 화이트 와인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맛 중 하나라도 도드라진다면 음식과의 페어링이 어울리는지를 의심해 보거나 와인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레드와인의 경우 단맛 대신 탄닌이 포함됩니다. 혀 양옆에서 오는 신맛, 혀 끝에서 느껴지는 알코올, 마지막으로 잇몸으로 전해지는 탄닌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을 때 좋은 밸런스의 레드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닌은 너무 영한 빈티지에서는 거친 질감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경우 디캔팅을 통해 브리딩을 해주면 좀 더 부드러운 탄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음식은 산화되어 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와인의 산미와 향미를 미루어 가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와인을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을 받는 분께서 레이블이 보이도록 하여서 받는 순간에도 와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됩니다. 와인은 저번 강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만큼만 따라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향미와 대화를 담으시면 됩니다. 와인이 따라진 와인잔은 스왈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액체인 와인을 잔 안에 얇게 펴주어서 공기와의 접촉면이 많아지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공기와 접촉된 와인은 보다 유연해지고 시음적기가 되지 않은 와인의 경우 활짝 피어나게 해줍니다.
스왈링은 하는 방향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시계 방향으로 스왈링을 하다가 넘쳤을 경우 상대방에게 와인이 튀게 되지만 시계 반대 방향의 경우 본인에게 튀게 됩니다. 와인은 배려의 술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인을 머금고 입 안에서도 스왈링을 하는데요. 휘파람을 부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입안에 공기를 들여마셔 주시면 됩니다. 입안으로 유입된 공기는 입안에 머금고 있는 와인의 소용돌이를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와인이 입안 곳곳에 닿아서 좀 더 깊이 와인을 느낄 수 있는 방식인데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공기가 순회하는 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레스토랑이나 상대방과 와인을 드실 때는 자제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상대방이 밥맛이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되도록 집에서 혼술을 하실 때나 아니면 대회에 나가서 하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마시는 와인은 우르바노 템프라니오 까베르네 소비뇽이 블렌딩된 와인인데요. 오크 숙성을 통해 강한 타닉함을 보여주는 품종인 템프라니오와 풀바디 와인의 대명사 까베르네 소비뇽의 만남입니다. 한번 시음해 보겠습니다. 산미, 알코올, 탄닌의 밸런스가 아주 좋습니다. 특히 2016년 빈티지라서 7년 정도 숙성된 와인인데요. 이 와인의 경우 2016년 빈티지가 가장 시음적기로 느껴지며 검붉은 계열의 과실향이 도드라지는 와인입니다. 10만원에 판매되는 와인과 100만원에 판매되는 와인의 차이를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대체로 10만원에 판매되는 와인의 경우 더 이상 밸런스가 좋을 수 없을 만큼 훌륭합니다. 그렇다면 100만원에 판매되는 와인은 이보다 10배가 더 좋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훌륭한 와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러한 가격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여러 마케팅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원론적으로는 여운에 대한 길이의 차이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와인의 여운은 맛의 지속성인데요. 확실히 방금 시음한 1만원대 데일리급 와인이어서 밸런스는 훌륭하지만 여운은 3, 4초 정도로 짧은 편이었습니다. 반면 100만원을 호가하는 와인의 경우 20초에서 30초가 될 만큼 긴 여운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고가의 긴 여운을 느낄 수 있는 와인도 좋지만 긴 여운을 느끼기 위해 맛의 여운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밸런스가 좋은 데일리급 와인을 대화와 곁들여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마음이 맞는 사람과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스왈링을 하며 와인의 밸런스와 여운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